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난주에 헤로도토스 역사 읽고 나서 서재 있던 광기와 우연의 역사 스테판 치바이크 유튜브에 무슨 책 읽어주는 책에서 나오길래 다시 한번 나도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도 좀 할 겸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제목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 그 제목이 눈에 확 띄었죠. 저하고 공감하는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 두 단위로 광기와 우연, 다 권력자들이죠. 공감이 가서 이제 다시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더더구나 스테판 치바이크라는 사람은 이제 소개되면 처음부터 그의 뛰어난 글에 대해서 찬사, 누구든 다 하는 얘기죠. 저 치바이크 하면 그가 61살인가 부인과 자살을 하고 동반 자살을 하고 나서도 여직도 많이 읽혀지는 책, 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글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글을 잘 쓰길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한번 다시 꺼냈고, 그 다음에 광기와 우연의 역사, 지금 우리나라 역사 돌아가는 걸 보면 읽기 싫은 우리나라 역사고, 더더구나 세계사 역사 마찬가지만 권력 중심에서 하지만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글 잘 쓰더라고요. 치바이크가. 그 중에 하나를 갖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주 공감되게 글을 써요. 이렇게. 이제 13페이지인데, 이제 카이사르가 구테타를 일으켜 그를 공적 업무에서 배제했으니 드디어, 그라는 것은 지금 키케로입니다. 드디어 사적 업무에 몰두하여 결실을 볼 기회가 왔다. 키케로는 미련 없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포럼과 언론과 제국을 혼자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 권력 다툼에서 밀리고 나니 공적 삶 자체가 역겹기만 하다. 그는 체념한다. 민중에게는 자유보다는 검투사의 경기와 도박이 더 중요하니 다른 사람이 민중의 권리를 방어하게 내버려 두자.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의 자유를 찾아내고 다듬는 데에만 힘쓸 것이다. 이처럼 키케로는 처음으로 차분히 생각에 잠겨 자신을 들여다본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고 살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것이다. 변호사죠. 키케로가 변호사, 뛰어난 키케로 웅변술, 변호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카이사르가 모든 독재를 하게 되는 걸 보고서 이제 자기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전념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년 사이에 키케로의 대단한 책, 지금도 알려진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쓰게 돼서 후세에 남기게 되죠. 그 얘기를 쓰는데 이 치바이크 확 쏙쏙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민중에게는 자유보다는 검투사의 경기와 도박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금 텔레비, 미디어, 유튜브, SNS, 그 다음에 뭐죠, 또 프로야구, 그런 거 같은 것들, 그런 거에 관심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라고 나는 오불가라, 난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득세하게 됩니까? 불의의 아주 최악의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인 경우인데, 여기서 검투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검투사가 마타도 합니까? 마타도 아시죠? 마타도 그 뭐지, 그 빨간 천을 들고 소를 갖다가 막 현혹시켜가지고 빨간 거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서 뒤에 가가지고 결국은 뒤에 가서 칼을 꽂는 그 검투사 있죠. 그 검투사, 마지막 칼을 꼽는 검투사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많은
검투사들이 먼저 소를 농락합니다. 그 큰 소를 1대1 대응한 게 아니라 그걸 해놓고 다 지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관중들이 흥분하게 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하냐 다 속이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 빨간 천으로 막 빨간 걸 보면 흥분하게 된다고 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빨간 어떤 당이 뭐 흥분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야비하게 다 지친 소를 갖다가 목 있는 데를 칼로 마지막에 내리쳐서 그것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아주 잔인한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말이 마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그러니까 남을 현혹하고 뭐뭐 해가지고 하면서 그 투사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나 관중들은 어때요? 거기에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소 한 마리 죽이는 거. 그 극히 약자인 소 한 마리를 그래도 여러 사람들 상대해서 그걸 갖다가 환호하는 군중들. 그 군중들이 뭔지겠어요? 민중이잖아요. 민중을 바보로 만드는 게 그 가짜 뉴스잖아요.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참 그 야비하고 저 치졸하고 그런 걸 근데 다들 스페인이나 뭐 그런 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그 흥분을 하게 만드는 그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게 마타도라는 건데 이 키케로도 독재정 카이사르가 이제 시저가 독재 정치를 하게 되자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글에 전념하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마음에 들게 글을 써요. 이렇게 참 이 치바이 그에 또 다른 책도 또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읽다가 계속 또 읽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메모를 막 해가지고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일 앞장에 보니까 그러나 제 2장에 가서 3장 2장쯤 가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장쯤에서 실망하게 되네요. 1513년 9월 25일 불멸을 향해 질주하다. 불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치바이크가. 그 다음에 태평양을 발견하다고 썼어요. 태평양이 서양인 백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태평양에 지금 수만 년 동안 원주민들 거기 살아있던 그 섬이며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큰 범선이지만 작은 배 갖고도 아시아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배 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 태평양 섬에 다들 그렇게 해서 몇만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발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쭉 한 4권 좀 읽어 나가니까 이 사람 역시 치바이크 역시 딱 보니까 유대인이던데 서양 백인의 역사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고 하지만 백인의 역사 백인 우선의 역사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의 역사 관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더라고요. 아무리 글재주가 뭐하다 하더라도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읽고 좀 참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한 거니까 하면서 보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늙어지면 공자는 60에 이순 귀가 순해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66살 돼가지고 아직까지 귀가 순해지지가 않나 봅니다. 수능이 안 되는가 봅니다. 공자만큼 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편해지면 읽어보겠다고 해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윌슨이 나오길래 윌슨을 봤어요. 윌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윌슨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민족 자결주의 뭐 해가지고선 그때 당시에 1900년대 초반쯤 해가지고 그 식민 국가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독립을 하라 그래 부추겨준 굉장히 이제 고무시켜줬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헤이그에 갔을 때 윌슨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고정이 보내가지고 3명 이준 열사라든가 그런 분이 가가지고 했던 그걸 다 막아버리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 얘기해놓고 선동해. 우린 그걸 민족 자결주의의 희망을 갖고 고물 받아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그런 큰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중에서 그런 중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갖다가 우리는 해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윌슨은 헤이그 우리 세 명의 대표를 받아주지도 않았고, 헤이그에서 그 세계 정치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보니까 윌슨의 좌절이라서, 그래서 또 슈바이크는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 여전히 서양 중심의 이 사람이 한국의 3.1운동에 대해서 뭐 알겠냐마는 자기 아이슈비츠에서 당한 것만 알지, 유대인이니까 그것만 알지 3.1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뭐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걸 알려주질 못했으니까 그랬다 쳐. 네. 근데 우리가 근데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막 그러고 있는 것도,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 뭡니까? 뒤에서 누가 조종합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청나라하고 일본 뭐 관계했지만 서양하고 처음 조약을 맺어졌던 것이 1882년 조미 수호 조약입니다. 조미 수호 조약, 조선과 미국의 수호 조약 1882년에 거기에 일장이 뭡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와준다 뭐 그런 문구가 있었던 거죠. 일장에. 근데 그걸 갖다 어겨버렸죠. 1905년 을사 늑약이 있고 막 그걸 무려 막 그쯤 했을 때 보면은 일본의 가스라하고 미국의 테프트, 이 사람이 그때 윌슨이 있었습니다. 테프트를 보내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미수호 조약을 깨버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 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국을 먹어라, 이런 밀약을 했던 것이 지금 윌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과 짝짝은 메가더도 그랬습니다. 메가더는 우리나라 1945년도에 와가지고 메가더 우리나라 온 적이 거의 없어요. 9.28 수복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메가더를 뭐 인천 동산까지 세워놓았지만 메가더가 우리나라를 갖다 이진영까지 만들어 온 인간이에요. 이승만 앞세우고 일본에서는 일본을 갖다가 일본에서만 있으면서 일본에서 대접받으면서, 근데 우리는 메가더 그래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미국에 휘둘리고 일본 근데 어려운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세계 12국가 강대 국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치주를 아주 그냥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치바이크 역시 서양 백인에, 그 다음에 역시 유대인에 거기서 벗어나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앞제비 노릇한 게 바이든 아닙니까? 지금 오바마도 그랬고 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윌슨 보십시오. 윌슨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치바이크 쓴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죠. 또 흥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남들에 비하면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좀 많이 알면 할수록 좀 많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도 더 알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 책은 포기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그냥 글로 읽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입니다. 그냥 먹을 거 주는 거 먹으면 받아만 먹어.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입니다, 내가. 그럼 고양이로 살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그냥 있어. 기자로 있으면서 저거 했을 때 그냥 적당했으면 지금, 다 지금 잘 살고 강남에서 한 50평 아파트 살 거 아니야? 내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아파트에서 국정하면서 치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고양이를 그런 거야. 고양이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고, 우리는 책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양이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강아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고양이 강아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아서, 그래서 많은 전설, 이거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배라는 말은 안 하죠. 아프리카인이라든가 그 남미 쪽에서는 지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자연, 이 지구 자연을 갖다가 너희들이 정복이란 말도 안 씁니다. 지배라는 말은 안 씁니다. 지배나 정복은 쟤네들이 쓰는 말입니다. 서양인이나 일본인 같은 애들이 쓰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꾸어라. 너희가 보살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능력을, 다른 동물보다도 특별한 능력을 너희들한테 내려준 것이다. 유대교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런, 어떻게 아프리카라든가 저 남미 그쪽에 뭐 예수, 유대인의 하느님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의 하느님은 굉장히 졸렬합니다. 구약성서 한번 보십시오. 그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적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있는 걸, 책 있는 걸 그대로 하면서 서평이나 해가지고 책이나 뭐 내가 뭐 책이나 뭐 팔아먹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제대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독자 늘리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책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볼 수 있자. 만약에 어린 친구가 이걸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치바이크에 뭐 글이 좋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서 좀 읽되 참고하면서 읽되 정말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의 그런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만약에 이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 읽어보고, 근데 이 책은 글을 쓰고 막 적어가는 건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앞에다가 맨날 다 책에다 앞에서 써놓습니다. 글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이유가 선정적이라서 뛰어나구나 하는 거. 유대인과 서양 백인의 시가로 쓴 글이다. 미안하지만 이래서 자살했는데, 자기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뭐 그랬는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부동반 자살했다는데, 자살한 사람들에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또 후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까? 자기네들 서양 백인과 지배, 발견, 정복 막 이따위 말을 하고 말이죠. 누가 어떤 사람, 박영규라는 사람이 나 굉장히 CRF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튜브 보면 좋아하는데, 통일신라에다가 그 다음에 도울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존경해요. 그냥 어느 정도. 근데 언행일치가 안 돼. 그랬더니 서부 개척, 미국 서부 개척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떻게 개척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미국에서 연방국가가 서부 쪽으로 갖다 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맘대로 가서 그냥 점령하라. 너희 땅을 다 인정해주겠다. 이쪽으로 하니까 인디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때 버팔로 같은 것도 다 죽게 되지 사라지지 않게 됐습니까? 근데 어때 개척이라는 단어 씁니까? 탐험이라는 단어도, 아프리카 탐험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탐험가들 대다수가 흑인들 달려가게 하면서 거기서 권총 연습을 했어요. 총 쏘게 하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탐험가들 대부분이라 그러잖아요. 콜럼버스는 아주 학살자고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역사, 이런 그런 거에서 좀, 왜 이 나라 이 꼴이 됩니까? 이렇게까지 그죠? 옛날 1900년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냥 미국이나 일본에 놀아나가지고 지금 좋은 기회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촉구를 했는 뭐 해가지고 4.19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을 만들어 놓으면 세워놓으면 권력을 잡은 이들이 앉혀놔서 180석을 만들어 놨더니 대통령이란 자가 개혁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엉뚱한 놈한테 지금 넘겨주고 나서 희낙낙하면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양산인가 어디서 그 지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저쪽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의해 가지고 개혁하라고 해서 그 많은 걸 180석을 갖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몰표를 줬다 그러면 그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더니 그거 창피한 걸 수치심을 못 느끼고 지금 반바지 입고 거 시골 내내가 반바지 입고서 신앙나 SNS다가 무슨 뭐 서점, 시골에 서점을 차리겠다 어쩌저쩌 이딴 말. 그건 직무이기가 아니라 기만이 아니라
인간 말종이죠. 그런 인간은 지금 그런 거 자중하고 죄송하다 이런 말은커녕 지금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고 말이죠. 누군지 아시죠? 나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체적 역사,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다운 역사를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고조선 이후 1300년 전 이후 신라가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대조영의 그 고구려후에 발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라는 경주 김씨라는 새끼가 김부시라는 새끼가 통일신라라 가지고 이쪽으로 해놓고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야박군의 1300년 동안 지배하고 나니까 이 나라 꼬라지가 그들이 다 세도하고 나니까 세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추종하고 이제 노래는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런 서양 보컬이죠. 가수가 불렀던 오래전에 70년대에 불렀던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쓴 노래 부른 레이니 데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엽제를 막 뿌려대가지고 무수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엽제, 그 정글이니까 나무들 풀 잎사귀를 다 없앤다고 그래놓고 뿌리는데 거기에 그냥 한국인들이 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이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엽제는 나중에 암도 걸려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Have you ever seen the rain? 한번 들어보고 서양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괜찮은 분들 많죠. 그런 걸 선별해서 읽어야 되고 배울 건 그 사람들한테 또 배워야 되고. 일본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일본인한테도 배울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다가 정복이란 말, 지배라든가 있단 말, 탐험, 개척 있단 말을 함부로 통일이란 말을 그런 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을 뒤에 깔겠습니다. 한번 그냥 비가 내린 적을 봤느냐 이런 노래 제목 노래인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독립했습니까? 스스로 독립했습니까? 있어요? 1945년, 1953년 독립해. 백성들은 독립을 한 것 같아요. 동학혁명이니 해가지고. 근데 그래놓고 자리 앉혀놓으면 그 자리 차지한 인간들이, 근데 베트남은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몇십 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 갖다 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스스로. 베트남 민족을 갖다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우리는 베트남 민족보다 훨씬 못합니다. 자긍심, 자존감 그런 거에서. 그리고 베트남에다가 해댄 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못되게 했는지 월남전 때. 그리고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해가지고 지금 최대 강대 국가가 된 것처럼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받아가지고선 미국으로 돈 받아가지고 온 걸 갖다 다 상당수가 박정희가 떼먹었죠. 그렇지만 고속도로 놓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는데 베트남한테 굉장히 고마워야 돼요. 그 다음에 베트남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 자긍심, 자존심, 응? 근데 이 호치민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 보면은 중국하고 상대했을 때도 그 고사성어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제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흥분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아주 그냥 다 거기에 대한. 또 뵙겠습니다.